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이 오늘 3% 빠졌습니다. 자, 지난주 거의 뭐 5장 정도의 기세를 봐서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태성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상승이 나오는 구조에서 어떤 식의 상황이 나와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 그게 JNC,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중에서 태성이 단연코 대장인 건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태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려면 하이닉스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으려면 엔비디아가 꺾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성은 지금 뭐예요?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은 AI 반도체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태성은 파생되어 있는 종목이다. 자,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범위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처음에는 완성 반도체 그리고 PCB를 포함한 후공정 장비들 이쪽에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PCB를 포함한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PCB는 1달락이 됐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수 페타시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후공정 장비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올해 초에 나왔고요. 지금은 6월 달이 거의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하반기로 이 6월 하반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24년도 이미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확 범위가 넓어졌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 이럴수록 종목들에 대한 반등폭, 강세폭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를,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태성이나 JNTC 그리고 여 밑에, 그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처럼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유지하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때, 그쵸?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합쳐져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그 돌파 구간을 맞이했고 그 돌파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내가 다른 종목군에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태성을 왜 봐야 되는지, HBM 때문에 그렇다,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반도체 파생된 종목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태성이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상승폭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더 빠르구나. 그래서 가격 봐야 된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기 HLB처럼 바이오 종목군에서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구간에 맞춰서, 그쵸?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매하는 구간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실제 폭락하는 구간을 정확히 피해 왔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고가에 정확히 팔고 저가에 정확히 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 13%, 18%쭉 내려보면 31%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태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월 달부터 매매를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하지 않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매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자람 테크놀로지 이것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고 내가 팔아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없고 고가에 매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시장가 매수 6월 17일 8시 53분 장 시작 전이죠. SL과 사조 대림 SL 오늘 5% 상승세 시가 공략이 됐고요. 사조 대림 어때요? 시가 공략됐죠? 오늘 18% 상승. 물론 갭에 대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18%를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본 건 아니지만 강세 구간에 진행이 됐었다는 점.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내가 선행되어 있어야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먼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자 반도체 다른 종목 한번 보시죠. YC 같은 경우입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가죠. 그쵸? 8% 수익 구간, 17%, 20% 이런 정도의 수익을 만들려면 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을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 알테오젠 같은 섹터가 달라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33, 18, 14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한번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매매 진행이 되었다. 내가 아니었을 때는 팔고 맞았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 것보다 하락하는 부분을 다들 기다릴 텐데 그런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올라가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태성을 보면 정확하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자 보세요. 원전을 봐요. 만약에 원전을 보는데 내가 원전을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막 집중을 해. 근데 이거 안 가. 근데 우리 기술 막 가요. 그쵸?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예요? 후발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발주는 어떻게 돼요? 선발주 또는 대장주보다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단에서 매매를 한 거를 대장주 쪽으로 몰아가고 쪽에서 수익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후발주 쪽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후발주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는 매매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닉스 강하고 한미반도체 강해요. 근데 우리는 하이닉스 강한 거 보고 한미반도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쪽이 변동성이 크니까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예요. 그러면 태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JNTC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거든요. 그런데 HB 테크놀로지를 확장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장주는 태성이다. 즉 태성이 움직이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JNTC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NTC를 오늘 매매하는 게 아니라 태성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격적인 이해가 되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왜? 이게 가격이 워낙에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실시간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이해가 빨라질 수 있고 매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2주 안에 제가 처리하고 그쵸?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2주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심리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심리가 무너지면 힘들어요. 매매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 못 시켰다? 그러면 가격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손절에 대한 구간 이걸 합쳐놔서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성에 대한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그쵸? 진행하는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